나눠 먹어야지. 아니야. 그때는 시험이 한 달 넘게 남았는데 시험 공부가 절반이 시험. 끝났어요. 학교 시험? 네. 야, 대충 봐. 시험 다음 주 기본 실력으로 보는 거 아니야? 네. 야, 뭐 근데 딱히 공부해야 돼? 저 3주 동안 영어만 할 거예요. 역사가 좀 그래, 네가 알아서 해. 한글과 영어만 하지 국어만 하든지. 국어 잘해라 국어. 저 이번 시험에 국어 없어요. 어? 왜? 저희 수학과 영어예요. 뭐야? 수학과 그래? 그래서 한 달 있으면 여기 원래고사랑 또 겹치는데. 네. 그리고 그 다음 달 또 레벨업고사 있고. 인생이 그냥 다 시험이야 그냥. 인생이야.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야. 요즘 그렇게 한국사 검정병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대. 근데 20대가 그렇게 많대. 세계사가 더 재밌는 20대 응시자들이 네, 그렇게 어, 많대. 한국사. 한국사.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 아마 그랬을 거야. 한국사. 어제저까. 자, 그게 여러 가지 뭐 공무원 시험 이런 것들에 뭐 있어? 도움을 받아갖고. 그러니까 대학 가면 놀아야 되는데. 대학 저 시작해갖고 취업 준비를 하더라고. 약간 너무 불쌍해. 뭐 문제 다 푸는데 다 적어놨어. 아, 이거 봤어. 그냥 대학교 가면 한 학기, 길게는 1년 그냥 즐기는 거야. 그런 거 힘든데 이런 거 즐길 권리 있지. 군대에서 제일 따는 거죠. 이제. 어? 군대에서 제일 따는 거. 그래서 이제 딱 놀면서 내가 이제 뭘 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 전공을 계속 살릴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러다 이제 또 군대라고 하는 환경도 있는 거고, 아까 갔다 오고 나서 또 생각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자, 아하. 얘네들이 등장해갖고 유기물이 다시 많아지고 산소도 많아졌는데 뭣도 모르고 와서 유기물을 먹으려고 하는 놈이 먹다가 산소에서 죽었어. 아하. 쌤 질문이요. 이해됐어? 독립 영양 생물은 산소에 안 죽어요? 얘들은 쥐들이 만드는 부산물이기 때문에. 아하. 종성영양을 하는 애들이 모르지. 이 처음 본 건데 이런 건 처음 본 건데 제가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뭣도 모르고 또 갔다가 또 생선 때문에 또 죽고 여기 소문이 난 거지. 절로 가면 먹을 거 있는데 거기 가면 산소라고 하는 놈 때문에 죽어. 그래서 이러한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서 숨어 들어가는 애들이 생겨난 거야. 그게 오늘날 현기성 세균입니다. 현기성 세균은 산소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생명체들의 현기성 세균이에요. 지금도 살고 있잖아. 대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산소라고 하는 환경에서 그냥 도망간 거지. 이해되냐? 먹을 거 있는데 저기 가면 산소 때문에 죽는 거 안 간 거지. 산소를 피해 숨어 들어간 거지. 그 늪지대 이런 데. 그 다음에 석유 이런 것들이 매장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메테인, 행성분 뭐 이런 애들이 살고 있다. 지금. 예. 이 무식하고 힘센 놈이 맞지? 테이프카이. 유기물 먹었지. 산소 새끼 이용을 하고 버리는 거야. 산소에 견딘 거지. 그렇게 무식한 힘센 놈이 있을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 주변에 많은 산소를 잡아갖고 그걸 이용을 하는 거야. 이해되냐? 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놈들이 점점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얘네 다음으로 어떤 애들이 종소? 종성 영향을 하는 애들인데 산소. 이 산소라고 하는 것을 이용할 줄 아는 산소 호흡을 하는 그러한 애들이 얘네 다음으로 등장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 광합성을 하는 애들이 생겨났다고 그랬지. 처음부터 산소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지기는 힘들었대.
왜 그럴까요? 최초 광합성 세균 이산화탄소에다가 수소를 붙여야지. 그래 포도당을 만들지. 네. 그 수소는 누가 혼자 먹으니까 딱 붙더라지. 네. 준수가 제일 못 먹어. 아까 앞에 쓰려고 막 대여섯 개를 그냥 한꺼번에 털어놓더라. 아하. 이게 뭐야? 황화수소라고 해요. 아니 가만, 광합성은 물 아니야? 하지만 얘가 먼저였죠. 얘가 황화수소로 부터 이거를 깨서 이렇게 수소 붙여갖고 이렇게 만들었던 애들이야. 처음에 광합성을 하는 애들이. 사실 안 생기잖아. 이해되냐? 네. 만들고 싶어서 못 만들었다고. 왜? 혹시. 이걸 얻기가 힘들었다고. 황화수소. 저거는 제한된 지역에서 풍부한 물질이지 널리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광합성을 하는 세균들로부터 산소가 생겨난 건 아니고 남세균이라고 하는 게 생긴 얘가 가만히 있어봐. 수소?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물이 많아. 그잖아. 우리 물속에 살고 있었잖아 얘들이 지금. 네. 걔가 수소가 있네? 우리 가만히 있어봐. 이게 깨지나? 오 깨진다. 이게 깨지더라고. 그래서 수소를 붙여서 포도당을 만들고 부산물로 산소가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거야. 즉 물을 수소 공급원으로 사용하는 얘네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산소가 서서히 많아지기 시작했어. 이해됐어? 네. 이게 그 호주에 가면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그 암석 알아? 몰라요. 아 있어 책에. 거기에 있는 세균의 흔적이 거기 나와요. 그 당시 살았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화석들이 그런 역할을 하잖아. 너희들 왜 손 부쩍 빠져 있어? 약간 추워졌어요. 어? 약간 추워졌어요. 옷을 입고 영양제 왜 옆에를 붙잡고 있어? 좋은 데가 보죠. 이거 이해됐어? 네. 그때부터 이게 많아지기 시작한 거야. 이래부터 많아지기 시작한 게 아니라 먹고 이걸 이용하는 애들이 이제 점점 개체수가 증가하기 시작한 거지. 잘 들어봐. 독립 영양을 하는 생명체들의 증가는 산소호흡을 하는 종속 영양 생명체들의 증가를 유도했다. 맞아? 네. 얘네들이 많아지면 얘네들이 많아지는 데 역할을 한 건 확실한 것 같아. 네. 이런 거 많이 만들어주니까. 자, 그럼 거꾸로 얘네들의 증가는 이 개체들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까? 네. 아, 근데 그 시대의 CO2 농도가 얼마나? 얘네들의 증가는 얘네들의 증가를 영향을 줬고, 그럼 얘네들의 증가는 얘네들의 증가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주지 않을까요? 이 결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기물을 분해해서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아지는 거야. 근데 이산화탄소는 제가 궁금했죠. 얘네들의 재료잖아. 이산화탄소를 공급받아갖고 광합성을 하잖아. 네. 그러니까 독립영양 생명체들의 개체수 증가는 산소호흡을 하는 종속영양 생명체들의 개체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으며 산소호흡을 하는 또 종속영양 생명체들의 증가에 의해서 덩달아 얘네들까지도 증가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점점 얘네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거야. 이해됐어? 예. 얘네 지금 어디 살고 있다고? 바다. 저도 그 망했다. 옆에 더 없어요. 없어도 돼?
없어도 돼. 아, 일단 이럴 줄 알았어. 가로로 있는데. 봐봐. 네. 여기 바다지. 이 바다에 생물들이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네. 깜깜하지. 이 밖에 뭐가 있을까? 나와? 오, 잠에서. 자외선은 죽지. 왜? 못 나오는 거지. 근데 우리 지금 어디 살고 있어? 밖에. 그래. 우리 지금 육상에 살고 있잖아. 네. 어떻게 된 거야? 5조. 요거. 얘네들이 만들어준 요거 있지. 네. 물속에서 큰 거하고 이제 대기까지 나와갖고 자외선을 막아요. 오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형성이 되거든요. 오존층. 이해됐냐? 네. 그 오존층이 만들어지면 잠에서. 자외선이 차단이 되잖아. 그 봤더니 자외선이 차단이 되니까 얘네들 살아난 거야. 그래서 물속에서만 살던 생명체들이 육상 진출이 가능한 건 누구에 의한 영향이다. 광합성을 독립영역 생명체들이 부산물로 만들어진 산소의 영향을 받을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육상까지 진출하는 생명체가 이렇게 탄생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지. 모르지. 이거 어떻게 알아? 해보고 싶은데. 근데 이 산소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야. 네. 이렇게 막 얘네들의 이제 등장을 유도했고 육상 진출에 이렇게 도움을 주었지만 아까 여기서 이렇게 와서 우리 죽은 애들 있지. 네. 산소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 당시에 살았던 생명체들의 대다수가 죽어. 그래 멸종. 이걸 산소 대학살이라고 해요. 와. 펜타키. 그래서 저 산소가 좋은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살았던 다른 생명체들을 다 죽이는 역할까지 한 거예요. 거기에서 살아남은 놈이 지금의 산소를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호기성 생물이 되는 거예요. 네. 아니면 산소를 피해서 도망가서 숨어버리 가서 살아가는 현미성 생물들도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냐? 네. 이게 산소 대학살이야. 그래서 거기 그 109쪽에 거기 보면 육상생물의 출현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되어가지고 오존층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있어. 맨 밑에 보면 이렇게 무산소라는 종성영양 생물들이 무산소라는 동력영양 생명체들이 유도를 했고 산소라는 종성영양 생명체가 드러났고 산소라는 독립영양 생명체가 드러났고 오존이 만들어져갖고 육상으로 진출했고 이해됐냐? 네. 생물들의 모습은 더욱더 이제 다양해졌고 진화 속도는 더욱더 빨라지게 되었을 것이다. 근데 거꾸로 거꾸로 들어가면서 사는 애도 있잖아. 그렇죠. 양서류. 고래도 원래 4발 달린 동물이었대죠. 기온을 조사해봤더니 예. 물속에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된 거지. 뒷다리 흔적 이런 것들이 남아요. 아직도 폐고가 새끼 낳고 젖을 먹여서 키우고 바다에 사는 포유. 그러니까 환경이 이렇게 올라온 것만 좋은 것도 아니라는 얘기잖아. 네. 나중에 진화를 설명해 주겠지만 진화는 어떤 좋은 방향 쪽으로 간다. 맞아 틀려? 아니. 진화는 좋은 방향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틀리다. 좋은 그런 방향으로 것은 아니지. 생존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진화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점점 목이 길어지는 길이는 그럼 계속해서 목이 길어지는 쪽으로 가야 돼. 와. 목길이. 근데 뭐 그럴 확률이 얼마나 큰지 확인할지는 못하겠지만 야 나무 잎사귀를 먹으려고 목을 이렇게 해갖고 목 기대가 된 거라며. 네. 근데 나무가 이렇게 다시 짧아지게 되면 목 기대가 짧아지죠. 짧아지는 것이 아니라 짧은 목을 태어난 애가 살아남겠지. 네. 나무가 높으면 기내가 좋다. 목이 길게 태어난 애가 살아남겠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형질이 그 환경에 적합한 알맞은 형태로 태어난 개체만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는 거야. 이해되냐? 네. 그래서 언젠가는 동물들의 모습도 지금 현존하는 동물들이 모습이 달라지는 생물들을 발견할 때도 있겠지만 그걸 확인하지는 못하겠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1년, 2년 있다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진화는 방향성이 없는 거야. 진화는. 예. 그 당시의 환경, 적합한 개체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110페이지 보면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다른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야, 이 산소가 많아져서 이렇게 붉은색을 하나씩을 띄가 만들어주면 퇴적한다가 되거든요. 그냥 네. 자, 이렇게 해서 생명 기본에 대한 화학 진화설의 입장에서 살펴봤고 이렇게 육상 진출까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야. 분류. 생물들을 왜 분류할까? 비슷한 비슷한 특징을 생물이 너무 많아서 많은데 많은 거 분류해야 돼? 비슷한 특징을 알아내기. 그 특징 알아내서 뭐해? 일반화 시킨다. 연구. 그냥 생물학자들이 심심해서. 심지어 별런 소리 하는 심심해서 이런 걸 하는 거야? 이야. 수학자들은 하던데. 생물들의 진해온 역사 이런 것들을 밝히려고 유연관계를 밝히려고 하는 거야. 자, 지금은 이 병에 걸리면 다 죽지. 네. 에이즈에 걸리면 다 죽지. 지구상에 생물들이 한 3천만 종 이상의 생명체들이 살고 있거든. 네. 그 3천만 종 이상에 다다라는 생물들이 저 HIV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물질을 과연 아무도 만들지 못하나? 몰라요. 모르죠. 못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끼끼야 저 HIV 바이러스를 제거하지 못한다고? 모르죠. 만약에 어떤 생물에서 HIV 바이러스에 인해서 에이즈가 걸리는 것을 막는 HIV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고 없애는 물질이 발견이 된다면 노벨스. 이 A라고 하는 이 물질을 만드는 게 과연 얘만 만들까 이거지. 요거랑 비슷하게 생긴 놈도 이런 걸 만들지 않을까? 라고. 그러니까 얘랑 유형관계가 가까운 생물들을 찾는 거야. 그럼 거기에서 HIV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거라든가 죽이는 그런 물질들을 얘도 만들거나 얘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해돼? 그럼 얘도 만들고 얘도 만들고 그럼 얘네들은 유형관계가 가깝구나. 이렇게 또 판단하는 거지. 그러니까 생물들의 진화해온 역사, 이런 진화 계통 이런 것들을 밝히려고 생물들을 나누고 모으는 작업을 생물 분류학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 네. 인간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을 임의 분류라고 해요. 이거 먹을 수 있어. 이거 먹을 수 없어. 인간이 정한 기준이잖아. 네. 식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 식용으로 이용할 수 없는 거. 또 인간이 정한 기준이야. 얘는 물 속에 살아, 얘는 물 밖에 살아. 이렇게 서식지에 따라서 나누는 거야. 생물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정한 기준이야.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없어. 얘 물 속에 살아, 얘는 물 밖에 살아.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임의분류라고 하는 거야. 인간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는. 근데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분류는 자연분류 방법이야. 자, 자연분류는
인간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각 생명체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들을 이용을 해서 나누는 작업을 자연분류라고 하는 거야. 척추를 갖고 있는 동물, 척추를 갖고 있지 않은 동물로 나누는 거지. 예. 종자나 번식하는 식물, 종자나 번식하지 않는 식물로 나누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애들도 있고, 알을 낳는 애들 있을 수 있고, 호흡을 아가미로 하는 애도 있고, 폐로 하는 애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물들의 고유한 특징들을 가지고 나누는 분류 방법을 자연분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주어진 내용이 이게 자연분류 방법으로 분류하는 건지 인위분류 방법으로 분류하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생물 분류에서 오른쪽에 조그만한 글씨로 있어. 인위분류. 생물 사이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이 정한 인위적인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이래. 아, 식사에 따라 나누는 풀 먹는 애, 고기 먹는 애. 그리고 잡식, 둘 다 먹는 애. 됐냐? 그게 자연분류. 생식 방법이라든가 유전적 특징, 즉 생물이 가진 고유한 특징을 기준으로 나누는 방법을 말한다. 척추 유무에 따라서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 됐어? 네. 종자식물, 포자식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생물들의 유연관계를 알아보는 그러한 목적으로 생물들을 나누고 모으는 분류학이 발달하게 된 거야. 이해됐어? 나누고 더 이상 안 나눠져. 분류 기준의 맨 마지막 단계 종이라고 합니다. 종. 있어? 자, 이거 외웠냐? 더 이상 안 사라지는 게 마지막 하위 분류 단계인 종 개념이야. 종. 사람. 사람종. 네. 이주 같지 않나? 어디에 들어가고 있는? 동물. 그렇지, 동물계에 들어가지. 동물계에 포함이 돼, 사람은. 그리고 척삭동물문에 속해. 나중에 이거 척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척추로 우리는 바뀌어. 근데 안 바뀌고 그냥 일생병 갖고 있는 애도 있고 유생 시기에 잠깐 나타나는 애들도 있고.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 그냥 척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강. 포유강이야, 포유강. 오. 젖을 먹여 키우는 포유강에 속하고 고등사고가 가능한 영장목에 속하며 사람과의 사람 속에 속하는 거야, 자식아. 원숭이 아니었어. 사람과는 큐? 모르지, 너 키우는 내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사람과 사람 속 사람 종으로 분류가 될 거거든요. 그럼 저기서 또 나누지.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그건 잘못된 표현 방식이야. 아까 사람이야 그냥. 예. 피부색만 다른 것 뿐이지. 예. 머리카락의 모습이 다른 것 뿐이고. 예. 사는 데가 다른 것 뿐이지. 어떻게 사람 아래를 어떻게 나눠? 예. 인도 사람? 예. 아프리카 사람? 아프리카? 미국 사람? 코리아. 그러면 사람 종 아래는 볼 방법이 없지. 네. 이게 가장 마지막 분류 단계가 종이야. 자, 위로 올라갈수록 커져. 생물들은 다양하다는 거야. 생물 다양성. 동물계, 식물계, 균계, 원생생물계, 원핵생물계. 자, 위로 올라갈수록 생물들은 다양해. 근데 점점 아래로 내려오면서 유연관계가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좀 가깝다라는 얘기야. 가깝다라는 얘기는 생김새도 그럴 수 있지만 문제 생물학적으로 접근했었을 때 DNA 염기서열이라든가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이 우리랑 침팬지랑 제일 비슷해. 전 예스. 근데 올라가다 보면 이제 영장 뭐 거기서부터는 이제 나눠지는 거지. 쫙.
이해됐어? 자꾸 그러니까 종까지 오면 더 이상 안 돼. 근데 침팬지는 사람 과에 침팬지 여기는 사람만 들어있다니까 영장목에. 아 여기서부터는 사람이야 사람. 근데 좀 전에 얘기했던 내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런 거 있었지. 네. 얘들 그 아래에 있는 사람 속에 속하는 거야. 호모라고 하는 종이 살아남은 거야. 호모라고 하는 애들이. 오스트랄로 애들이 살아남은 게 아니야. 전쟁을 했대잖아 옛날에. 네, 맞아. 오스트랄로 애들이랑 호모 애들이랑 막 싸웠대잖아. 맞았다는데. 근데 호모가 이긴 거지. 그렇죠. 그래서 오스트랄로 걔네들이 사라지게 된 거야. 조금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호모 애들이 사람 속에 속하는 걔네들이 살아남아서 한 종을 이루게 된 거지. 역사가 그렇다는 얘기야. 그냥 전쟁의 거지 전쟁. 어쨌거나 안 나가죠. 옛날에 종은 이렇게 나눴대. 형태학적 종 개념으로 생긴 게 다르게 생겼어? 그럼 다른 종이야. 이해돼? 네. 모양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면 다른 종으로 분류되는 거야. 저희 다 다른 모르는 거야? 물씬 어떻게 알았어? 개구리 어떻게 알았어? 오 다리가 하나도 안 있어요. 슬픈 기분이 쳤다. 준수 쳐다보고 있는 거 상상돼서. 다르게 생겼지? 네. 그럼 형태학적 종으로 다른 쪽. 나는 다른 종이 되는 거야. 와. 이해됐냐? 네. 꽁이지 꽁. 공자. 네. 암수가 되게 다르게 생겼어. 아. 암수가 다. 암수에 따라서 모양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 네. 수컷들이 자연 상태에서는 되게 화려하게 모양을 하고 있어.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 꽃실로. 훨씬. 이거 아니에요? 암컷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그게 꾸시는 거 아니에요? 꼬시는 게 아니고 암컷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그렇군요. 아, 그래 선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너 키 몇이야? 저요 185요. 여자애들이 180 넘는 애들은 안 좋아해. 그렇군요. 얘는 결국은 자살을 못 남기겠지. 선생님 아이. 알겠어? 왜 나를 죽여? 이렇게 생긴. 쟤도 지금 못 낳겠네. 왜 너도 180 넘어? 안 돼? 넌 여자애들이 선택을 하게 돼. 1억 183이에요 지금 183이에요. 그러니까 공작이 왜 이렇게 수컷이 모양이 화려해? 암컷의 선택을 받으려고 점점 화려해지게 변하는 거야. 그래서 자연 상태의 수컷들이 예쁘게 생겼고 멋있게 생겼다고. 암컷들은 별로 그냥 그래. 근데 어떻게 그런 암컷들의 선택을 받아야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을 다음 세대로 물려줄 수 있는 자손을 만들지. 다른 쪽. 어? 그러니까 내일 이 다음에 피부 에 관심을 갖는 남자들도 많아질 거고 성형에 관심을 갖는 남자들이 점점 더 많아진대잖아. 왜? 여자들 때문이잖아. 꼬실러. 꼬시는 게 아니고 새끼야 선택하는 아무리 그래봐야 새끼야 꼬셔지나. 여자가 널 선택해야 돼. 남자 그럴 수도 있죠. 어? 그러니까 화려하게 치장을 하는 거지. 선택을 받기 위해서. 남자한테 180 안 돼. 선택 안 해. 안 돼. 그럼 자손 못 남기는 거야. 그럼 제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거 알았어 해. 그러니까 암수가 모양이 다르게 나오면 형태학적 종으로 같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종으로 불릴 때는 문제가 생긴 거지. 그러니까 내 형태학적 종 개념으로 예외가 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또 다른 종의 개념이 필요하게 된 거야.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온 게 생물학적 종 개념이 나온 거야. 생물학적 종 개념이란 이런 거야. 이전. 자유로운 교배를 통해서 생식 능력을 갖춘 자손을 만들 수만 있다면 그 둘은 같은 종으로 포함을 시키는 거야. 사자와 호랑이가 자연 상태에서는 교배가 안 돼. 근데 동물원에서 자란 애들끼리는 교배가 되는데 여기서
라이거, 타이거 뭐 이런 애들이 태어나. 타이공인데요. 그러니까 타이거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이거 12거든 아니에요. 180 넘는다고 내가 절대 도와주지 넘는다고 않아요. 시작해가 탁할 건가요? 절대 도발이 아닙니다, 쌤.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들은 새끼를 못 낳아. 불임이야. 아 야, 뭐 불임이면지 얘네들 생식력이 없다는 얘기잖아. 네. 그러니까 산자랑 호랑이는 다른 종이야. 같은 종이 아닌 거니. 말, 땡땡, 당나귀, 노새, 버새. 보세요. 얘네들도 불임이야. 그러니까 이게 같은 종이 아니라 다른 종이라고. 흑인종, 백인종, 자신같이. 네. 그놈이 자라서 또 자식을 낳을 수 있었어. 있어요. 있지. 같은 종. 이해돼? 네. 그럼 같은 종이면 뒤에 종자를 쓰면 안 돼. 잘못된 표현 방법이야. 그냥 흑인 또는 뭐 황인 또는 뭐 백인 이렇게 표현해. 흑인종, 백인종 이렇게 표현하는 건 잘못돼. 질문이 차별. 그런 질문을 아니 분명히 같은 사자 호랑이 나왔는데 왜 하나는 타이고 하나는 라이거? 엄마 아빠가 다르겠지. 아니 그런데도 뭐 나눠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모르는 거야. 나무 호랑이면은 라이가 나타나고 수 호랑이면은 타이거가 나타나는데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군요. 어느 쪽에서 유전자를 더 많이 물려받느냐가 있고 우선 형제를 어느 쪽에서 더 많이 물려받느냐에 따라서 엄마 아빠의 모습을 닮겠지. 너 네. 엄마 닮아서 아빠 닮아서 글쎄요. 말장난하냐? 네. 에이 저 궁금한 게 글쎄요? 새끼야? 남자들은 되게 아빠를 많이 닮아. 일반적으로는 좀 그런 경향이 좀 있고 우리 형. 딸들은 좀 엄마를 많이 닮는. 근데 서서히 크면서 좀 달라질 수는 있어. 딸들은 근데 아빠를 더 많이 닮고 아들도 엄마를 더 많이 닮는. 그거는 어느 유전자를 우성 유전자를 더 많이 물려받느냐에 따라서 엄마를 많이 닮고 아빠를 많이 닮는 거지. 친부모가 맞다면 심지어 발가락도 모양이 닮았다고. 그런 현들도 어디 하나가는 분명히 닮은 데가 있을 거라고. 제가 찾아보든가. 알겠어? 예. 어? 그럼 얘네들 뭐라고 불러? 얘네들은 저기에 끼지도 못하는 잡종이요. 잡종 종이. 사자종, 호랑이종 사이에서 태어난 종간잡종이라고 하는. 아. 종간잡종. 알겠어? 네. 왜 얘네들이 불기? 불쌍히. 사자 제세포, 호랑이 제세포. 똑같은 거 2개씩, 전체는 4개. 똑같은 거 2개씩, 전체는 4개. 생식세포를 만들어.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돼? 생식세포에는. 한 개씩. 그리고 큰 거 둘 중에 하나, 작은 거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야 돼. 네. 뭐야? 얘도 이제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라이언은 누가 아빠야? 사자요. 사자가 아빠야? 맞아요. 자, 둘이 수정이 된 거잖아. 네. 그래서 이거 태어난 거지. 라이언의 핵상은? 애는 4. 2에는 4. 애는 4. 같은 게 아니니까. 왜 손잡고 해다냐? 손안 잡으시고 주먹 펀치 저 뭔지. 왜? 내가 이해는 잘 못해서 나이스. 모르는 거야. 이씨. 예? 애는 4. 제가 맞았다. 호랑이하고 사자는 종이 다르기 때문에 종이 다르면 염색체의 크기와 모양이 달라요. 사자 1번, 2번, 호랑이 1번, 2번. 1번끼리 염색체의 크기가 다르고 2번끼리 염색체의 크기가 달라. 종이 다르면 핵형이 다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핵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종만의 고유한 특징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2N 4가 아니라 N은 4야. 와우. 아이가. 자, 얘는
생장을 하냐? 아니요. 안 한다고? 하죠. 음악에 태어나면서 이렇게 무럭무럭 자랄까지 이렇게 맞아. 계속 이렇게 있는데.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그랬어? 아니요. 없다고 그랬지. 어째서 생장이 가능한 건 체세포 분열이 가능한 거야. 아. 사자 1번, 호랑이 1번, 사자 2번, 호랑이 2번이 이렇게 복제해서 나눠가지면 세포가 2개가 되는 거야. 체세포 분열이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거 아니야. 네. 기억나? 네. 그러니까 얘는 체세포 분열이 가능해. 그러니까 동체가 커진다고 생장이 가능하다고. 근데 얘는 생식을 못한다는 얘기가 감수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 이게 안 만들어져. 이가염색체 생성이 안 돼. 그럼 이가염색체는 뭐야? 항공염색체끼리 복제해서 붙은 게 이가염색체 아니야? 네. 아빠가로부터 물려받은 1번 염색체가 복제돼서 2개가 붙은 걸 이가라고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가염색체를 만들려면은 종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같은 종이어야 하지만 아빠가 준 거하고 엄마가 준 거에서 뭐가 발견되는 거야? 상동염색체가 발견되는 거야. 근데 저쪽은 서로 다른 종이기 때문에 상동염색체가 있어? 없어 얘들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상동염색체가 겹쳐서 만들어진 이가염색체는 안 생기기 때문에 불이게 새끼를 낳을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래서 자유로운 교배를 통해서 생식 능력을 갖춘 자손을 만들 수 있으면 같은 종으로 분류가 되는 방식을 생물학적 종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 네. 얘 누구야? 세균. 세균이야? 세균 계란으로 알고. 아메바 아니야. 그게? 아메바? 그게 어떻게 안 되거든. 아메바라고 시키는 계란으로 알고. 그거다 그거. 계란으로. 교배를 통해서 생식 능력을 갖는 자손을 만들어? 아니요. 이 새끼 암컷이야, 수컷이야? 그런 거 없어. 다음 누구시야, 수컷이야? 자원이에요. 이런 거 없잖아. 얘네들이 생세포 만들어갖고 생식능력을 갖는 개체를 만들 수도 없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종개념이 적용이 안 되는 생물들이 엄청 많아요. 집신벌레. 이게 암컷이야, 수컷이야? 몰라요. 그런 거 어딨어. 바퀴벌레는 있을 수 있게 암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예외가 또 생겼다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새로운 종개념이 필요하겠지. 예. 계통 발생학적 종개념이 또 있기는 해. 네? 계통이 같다면 같은 종이라고 분류가 되는 방식인데 지금 책에는 그냥 우리가 종 그러면 생물학적 종의 개념으로 분류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로운 교배를 통해 생식 능력을 갖춘 자손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같은 종이다. 알겠냐? 네. 이해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 사진 형태학적 종 치와와 리트리버 다르게 생겼는데 같은 종이잖아. 저도 닭과 고양이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른 종이잖아. 생물학적 종계제 오른쪽에 말하고 당나귀를 교배했더니 노새가 태어났지. 당나귀랑 좀 비슷하게 생겼네. 그러면은 이제 지화나 목욕 리퍼 리트리퍼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분류 단계가 있지. 분류 계급. 가만. 근데 거기 역이 있는데요. 맞아요. 니네는 역을 신경 쓰면 안 돼. 알겠어? 중등교과 과정에서는 계까지만 분류하는 거야. 근데 고등교과 과정으로 올라가야 역이라고 얘기하는 분류 계급을 배우는 거야. 니네는 아직 안 돼. 왜요? 인지 수준이 거기까지밖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너무 아시네. 아니 이 새끼 내가 너무한 게 아니라 누굴 말을 사람이 얘기하는 이 새끼야. 인트론, 엑선 모르겠지? 네. 그래 지금 얘기해주니까 모른다는 얘기야. 인트로이 뭐였죠? 몰랐네. 그럼 안 나와. 영재께 시험에서 안 나와. 인트론, 엑선 물어봤다 그럼 신고해. 시험 보고 나서 신고해버려. 엑선 인트론을 선생님이 얘기했어. 이거는 교과 과정을 벗어난 거야. 아무리 심화 과정이라고 해도 이거는 얘기가 안 돼. 왜?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거든.
내려갈 분류해봐. 그럼 5개 분류 체계라고 해야 돼. 5개. 3령 6개요. 그러면 안 돼. 특히 선행한다. 선행 금지법 있지? 있어요? 아, 그런 거 있어. 선행학습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 법안이 있어. 이게 다 걸려있네. 아니, 나는 개념의 확장. 종종 교과 과정에 확장인 거지 선행이 아니잖아. 분류, 종 이거는 중1 때 나오잖아. 거기에서의 개념을 확장시켜준 거지. 너네들의 사고를 확장시켜준 거지. 선행을 시킨 게 아니라. 역도 확장 아니에요? 한번 더 확장시켜도 되지 않나요? 확장한 거지. 선행이 아니고. 네, 그치? 확장이 확장. 그지? 개념의 확장. 사고의 확장. 역도 확장 아니에요? 그러면? 종. 그렇군요. 생물학적 종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네. 네. 그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종에서 역으로 갈수록 찾았어? 네. 분류 단계 특징. 종에서 역으로 갈수록 같은 분류 단계에 속하는 생물의 종류는 더욱 다양해지며 거꾸로 역에서 종으로 갈수록 같은 분류 단계에 속하는 생물 사이의 유형 관계가 더 가까워진다. 거기 보면 표범 속에 속하는 호랑이, 제규어, 사자, 표범이 좀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부터 어디서부터 갈라지는 거야? 동물계에서 척삭동물문, 포유감까지 우리랑 똑같이 분류가 되지. 네. 근데 얘들은 이제 여기에 우리는 영장목으로 들어가는데 얘들은 식용목이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가는 거고 네. 소도 있고 박쥐목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거기에서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갈라지고 그럼 더 이상 안 나눠져. 종까지 오면 니네 아프리카 코끼리 귀 모양이 어떻게 생긴지 알아? 부처님. 아시아 코끼리 똑같이 아까 나왔네. 털로거리. 아프리카, 인디아. 저게 뭐예요? 아프리카하고 인도잖아, 인도. 여기 사는 코끼리하고 여기 사는 코끼리하고 생긴 게 달라. 아, 좀. 그려주세요. 그리려고 그러잖아, 이 자식아. 아유. 오. 3cm. 코끼리라고 이 자식아. 뭔지 알 것 같아. 만화에서 본 적 있어? 네. 아프리카 코끼리들은 귀 모양하고 아시아 코끼리들의 귀 모양이 좀 달라. 근데 얘네들이 교배하는 자식을 낳았나? 아, 걔 생식 능력이 있어 없어? 있었어요. 있어. 근데 왜 이렇게 모양이 다르게 생겼지? 아, 좀. 지역이 달라. 생식- 이거는 지역에 산대가 달라서. 그냥 조금씩 다르게 생긴 거야. 이해돼? 예. 어? 이쪽에 사는 개가 있고 이쪽에 사는 개가 있어. 어? 괜찮네. 이쪽에 사는 호랑이 잡는 개. 호랑이 사는 게 사는 거야. 시바견. 아이 새끼야, 그건 일본 개 아니야, 이 새끼야. 아, 네, 걔가 그거밖에 없어요. 조용히 하고 있던가, 이씨. 전투견. 왜 자꾸 이거에 스크도 얘기하지 마. 네. 하지 마. 풍산개가 있어. 풍산 지역에서 진돗개하고 풍산개 모습이 달라. 풍산개는 이 앞쪽, 이 턱하고 이 앞 이쪽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어. 다르게 생겼어. 자, 새끼 낳아 못 낳아? 나요. 나요. 얘가 또 새끼를 낳아 못 낳아? 나요. 근데 이렇게 다 생겼어. 지역이. 얘는 저기 북쪽 추운 데 살고 얘는 저기 밑에 섬에 살고 사는 지역이 다르면 생김새들이 조금씩 차이를 보인대. 한국 호랑이 멸종했지? 네. 원래 없었어. 맞아. 한국 호랑이라고 하는 종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종. 그럼 한국 호랑이는 뭐야? 시베리아에서 저 시베리아 호랑이야. 시베리아 호랑이. 이베리아. 시베리아. 저 호랑이가 이렇게 한반도가 이렇게 나눠해갖고 영역을
자체가 없다고 원래 없었어. 원래 자체가. 근데 옛날에는 가르쳤지. 한국 호랑이. 아종. 내가 아종이라고 했죠. 네. 나중에 아종. 저거 뭐야? 아종은 어디 있어? 조금 더 세분화하고자 하려면 R을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됐냐? 네. 아무, 아가, 아모, 아과, 아소, 아종. 그러니까 종분류 단계에서 종하위 분류 단계야. 아종이라고 하는 게 있어. 지리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생김새가 달라지는데 그래도 종이라고 하는 생물학적 종의 개념에 속하는 하위 분류 단계인 개체들이기 때문에 교배가 가능하고 생식 능력을 갖춘 자손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 아종의 개념? 품종. 사람이 만든 거. 인간이 이제 개입한 거지. 햄프셔. 네. 햄프셔. 못 들어봤어? 네. 돼지의 품종이에요. 햄프셔라고 하는 건 돼지 품종. 인간의 개량. 크리스피 베이컨 들어갔는데. 그런 좀. 피망. 피망은 변종이야. 고추. 피망이 고추의 변종이에요. 고추의 변종이 피망이야. 오? 자연 상태의 돌연변에 의해서 몇 개만 바뀐 거야. 알겠어? 이건 인간이 개입해갖고 새롭게 만들어낸 종이 품종인 거고, 이건 자연 상태에서 약간의 지역적인 차이로 인해서 생김새가 좀 차이가 있는 애들은 아종이라고 하는 거고, 어쨌거나 종 하위 분류 단계이기 때문에 얘네들끼리도 교배가 가능해서 생식 능력을 갖고 있는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생물학적 종의 개념이기 때문에. 말때 이해돼?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조그마한 글씨로 아종, 변종, 품종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설명을 해주지. 됐냐? 네. 자, 분류 단계의 유용성 어디다가 쓰느냐? 끝에 생물의 종의 수는 너무 많으므로 어떤 개체의 특징을 조사하여 이 개체가 어떤 종에 속하는지 찾기는 매우 어렵다. 이 경우 분류 단계의 상위 분류군에서부터 하위 분류군으로 범위를 좁혀가면 쉽고 편리하게 해당 개체에 속한 종을 찾을 수 있다. 됐냐?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식물의 특징을 조사하여 진핵생물학의 식물계의 양치식물의 고사리강의 고사리목의 고사리과의 고사리 속의 고사리라는 것으로 단계를 찾아내는 거야. 찬 고생 가는 거. 알겠어? 이렇게 그냥 쭉쭉쭉 찾아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면 더 이상 분류가 안 돼. 그게 종이라고. 근데 그 하위 개념의 생물들도 살고 있기는 하지. 아종, 변종, 품종 이런 것들. 그렇대. 시간이 안 될 것 같다. 여기까지 하자. 예. 그럼 얘를 끝내 안 누르는 거야? 누구요? 성환이는 끝내 안 누르야? 해서 아래가 포개 좀 있어. 기억이 안 나. 나 고민이 있어. 지하가 좋아하는 재밌었어? 아니. 살짝 우리 멤버